그의 눈빛이 깊어질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알았다면 훨씬 일찍 결심했을 겁니다. 3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설렘이었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추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호텔 창 밖으로 부산 수영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64세 여자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57세 남자와 이렇게 함께 있다니 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그때 제가 뭘 했냐고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할머니였어요. 뱃살 나오고 팔뚝 처지고 머리는 파마머리에 옷은 맨날 비슷한 거 입고 다니던 그런 아줌마였죠. 그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최은숙입니다. 올해 64세예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37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성우는 세무서 공무원이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웠죠. 딸은 결혼해서 호주에 살고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독립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사실 신혼 때부터 그쪽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도 금방 끝났고 그 이후로도 늘 그랬죠. 저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지만 참고 살았어요. 그때는 다들 그런 줄 알았거든요. 40대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들어서면서 남편은 아예 관심이 없어졌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면 피곤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아예 거부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거냐며 좀 쉬자고 하더군요. 쉬자고요. 저는 아직 여자였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50대 중반부터는 완전히 남처럼 살았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각방 쓰고 밥만 같이 먹는 룸메이트 같은 관계였죠.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거울 보기도 싫어졌어요. 뱃살은 나오고 팔뚝살은 처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가는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가정부 같았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나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60세 되던 해 저는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죠. 아니,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랐어요. 딸이 호주에서 전화해서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며 엄마가 미쳤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찾아와서 아빠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조금만 참으라고 했어요. 참으라고요? 저는 이미 37년을 참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이렇게 죽은 듯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고 저는 수영구의 작은 오피스텔과 플라워샵 하나를 차릴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61세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첫 1년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삶이었죠. 수영구 밀락동에 작은 플라워샵을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자는 밤이 너무 길었어요. 남편이랑 있을 때도 외로웠지만 정말 혼자가 되니까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더군요. 어느 날 문득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뱃살이 나오고 팔뚝이 축 처진 62세 할머니, 머리는 파마머리에 옷은 편한 것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아. 다음 날 바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62세의 헬스라니 우습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렸지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달라진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뱃살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6개월 지나니까 팔뚝살도 탄탄해졌어요. 1년을 꾸준히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옷도 새로 샀습니다. 예쁜 원피스도 사고
몸에 딱 맞는 바지도 샀어요. 머리도 파마 대신 단정하게 커트했고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3세 넘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우습지만 너무 좋았어요. 플라워샵 손님들도 알아봤습니다. 요즘 되게 예뻐지셨다고, 다이어트 하셨냐고, 완전 달라 보인다고 칭찬해줬어요. 칭찬을 들으니까 더 관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63세가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인 40대 여자분이 혼자 사는데 요즘 데이트 앱을 해보셨냐고 물었어요. 데이트 앱이 뭐냐고 했더니 핸드폰으로 사람 만나는 거라며 요즘 다들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3세 할머니가 무슨 앱으로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날 밤 혼자 누워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한번 해볼까? 핸드폰을 켜서 앱을 깔았습니다. 프로필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진 고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요즘 헬스하고 관리해서 괜찮아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나이는 솔직하게 적었어요. 63세. 거짓말해봤자 만나면 들통나니까요. 프로필을 완성하고 올렸습니다. 누가 63세 할머니한테 관심 있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30분도 안 돼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프로필 보고 메시지 남긴다며 멋진 분이라고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63세 할머니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 메시지가 왔고 진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의 바른 사람을 골랐습니다. 정우진이라는 58세 남자였는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사별한 지 2년 됐다고 했어요. 편하게 차 한잔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첫 만남 날 저는 3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뭘 입어야 할지 옷을 수십 번 갈아입었고 화장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63세의 소개팅이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수영구 광안동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10분 뒤에 그가 왔어요. 키는 172 정도의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편했어요. 그는 정말 신사였고 저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아내를 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외롭다고,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한 것, 플라워샵 운영하는 것, 자녀들 이야기까지 2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 편해졌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그와는 3번 더 만났습니다.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4번째 만남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기대도 됐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37년 동안 남편 한 사람밖에 몰랐거든요. 그것도 형편없었고 하지만 좋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호텔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시간은 너무 짧게 끝났어요. 남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가 보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실망감을 감추기 힘들었어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역시 중년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그와는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앱을 켰고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김태수라는 65세 남자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프로필 사진이 꽤 멋있었어요. 지적인 느낌이 들었고 대화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교양 있고 매너도 좋았어요. 정말 멋진 분이라며 63세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칭찬해줬습니다. 3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대화는 재미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실망이었습니다. 그와도 몇 번 더 만났지만
결국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혼자 누워서 우울해졌습니다. 역시 나이 든 남자들은 한계가 있는 건가? 내가 너무 기대한 건가? 다들 나이가 들면 똑같은가? 그러다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을 꼼꼼히 봤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프로필 보니까 정말 멋진 분 같아서 용기 내서 메시지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프로필을 봤어요. 한준석 57세, 제조업. 사진을 보니 외모는 딱히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도 투박한 게 촌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패스해야겠네. 며칠 동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지만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준석의 프로필을 다시 봤습니다. 뭐 한번 만나는 거야. 외모가 전부는 아니니까.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그를 봤을 때 역시나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키는 170일 정도였고 몸은 탄탄했지만 투박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격식을 차리거나 점잖게 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앱에서 여자를 좀 만났는데 나는 다른 분들이랑 달라 보인다고 진짜 매력 있다고 했어요.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좀 거친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해외 공장도 다녔고 군대도 특수부대 나왔다며 그래서 좀 거칠다고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솔직한 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나한테 끌린다고 오늘 좀 더 친해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기대를 안 하고 호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데 그의 몸은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서 그런지 근육이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깁작 놀란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젊었을 때 해외에서 받은 특별한 시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공장에 있을 때 현지에서 유명한 거였다고 해요. 남자들이 많이 했고 여자들에게 훨씬 더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특이하고 신기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이전에 두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준석은 정말 천천히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분 이상 충분히 준비해줬어요. 완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힘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을 때 그 특별한 시술 때문인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렬했어요.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정말 놀랍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37년 동안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폐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제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석도 좋다고 했어요. 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폭발할 것 같은 느낌. 참지 말고 그냥 느끼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 이런 절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몸이 떨리고 또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37년 동안 이런 게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준석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어요.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자고 했습니다. 10일 후에 다시 만나요. 왜 10일이나 기다리겠다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게 보이기 싫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느낌이 생생했어요. 샤워를 하면서 제 몸을 만져봤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준석과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떻게 기다리지? 다음날 플라워샵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떠올랐어요. 지금 준석은 뭐하고 있을까? 다른 여자도 만나고 있을까? 질투까지 났습니다. 셋째 날 참을 수가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지내냐고 물었더니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일이 너무 길다고 더 빨리 만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언제 만나겠냐고 했어요. 모레요. 모레 만나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민했어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64세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속 당일 아침 화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속옷도 예쁜 걸로 골랐어요.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준석을 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보고 싶었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몸이 이미 그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여전히 놀라웠어요. 어떠냐고 물었고 좋다고 계속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지난번에 제가 좋아했던 방식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했다가 조금씩 빨라졌어요. 또다시 그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강렬했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다 땀 범벅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준석이 한 번 더 하겠냐고 물었어요. 네, 벌써요? 너무 좋아서 그렇다며 다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57세인데도 체력이 대단했어요. 좋다고 한 번 더 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움직였어요. 방 안에는 우리의 호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또 갈 것 같다고 했고 저도 세 번째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석이 제 허리를 꽉 잡아줬어요. 더 이상 못 견디고 그의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정말 놀랍다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적은 처음이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1시간쯤 쉬었을까요? 준석이 샤워를 같이 하자고 했어요. 같이 샤워하면서 또 한 번 가벼운 스킨십을 나눴습니다. 옷을 입고 나오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배고프냐며 뭐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호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3일 후요. 3일 후에 만나요. 이번에는 10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준석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사해져 있었어요.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눈빛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를 하면 예뻐진다는 거구나. 아니, 사랑은 아니에요. 이건 순수한 육체적 만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64세 할머니가 이렇게 살면 안 되나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석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새로웠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플라워샵 일도 즐거워졌어요. 준석을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석이 사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사귀냐고요? 네, 진짜 좋다고. 나이 차이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고민됐습니다. 준석은 좋은 사람이었고 육체적으로도 완벽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냥 지금처럼 만나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알겠다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준석은 이해해줬어요. 준석과 계속 만나면서도 저는 앱을 계속 켜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민입니다. 50세이고 디자인 회사 다니고 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꽤 잘생겼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50세면 거의 내 아들뻘인데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젊은 감각이 있었고 유머도 있었어요. 나이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성숙한 여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어요. 동민은 정말 젊었습니다. 패션도 세련됐고 말투도 가벼웠어요. 와, 진짜 64세 맞냐며 완전 5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호텔로 갔습니다. 동민은 준석과 달랐어요.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죠. 하지만 준석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체력은 좋았지만 준석만큼 세심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그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역시 준석이 최고구나. 그래도 동민과의 경험도 나쁘지 않았어요. 젊은 남자와의 시간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준석과 일주일에 한 번, 동민과도 일주일에 한 번. 준석은 육체적으로 완벽했고 동민은 젊은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플라워샵 손님들은 몰랐죠. 평범하게 웃으며 꽃을 팔고 있는 제가 밤에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딸이 한국에 왔어요. 엄마, 요즘 되게 예뻐지셨다며?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관리하니까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어요.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에이 무슨 소리냐며 웃어 넘겼습니다. 딸을 속이는 게 미안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고민했습니다. 나 잘못 사는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37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여자였고 욕망이 있었습니다. 64세라는 나이가 그걸 막을 순 없었어요. 현재 저는 64세입니다. 여전히 수영구에서 플라워샵을 운영하고 있고 준석과 동민을 만나고 있어요. 가끔 앱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눕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낍니다. 37년을 죽은 듯이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있어요. 제 몸이 아직 살아있고 욕망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조용히 살고 있어요. 다들 남편이랑 그냥저냥 살거나 혼자 외롭게 지내죠. 가끔 친구들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직 안 늙었어. 우리도 즐기며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이해 못할 테니까요. 대신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는 64세의 진짜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제도 준석과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특별한 시술이 주는 감각은 여전히 놀라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사는 거지. 오늘 밤에는 동민을 만나기로 했어요. 젊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앱에서 새로운 메시지도 왔습니다. 54세 요식업 사업가래요. 사진도 괜찮고 대화도 재미있어요. 다음 주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61세에 이혼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주변 모두가 말렸어요. 딸도 아들도 친구들도.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죽은 듯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몸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62세에 무슨 헬스냐고 다들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1년을 꾸준히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트 앱을 시작했을 때예요. 63세 할머니가 앱으로 남자를 만난다니 제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고 그 덕분에 준석을 만났어요. 준석과의 첫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37년간의 결혼 생활은 뭐였을까요?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즐기고 싶을 때 즐겨요. 플라워샵 운영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이런 것도 못했어요. 준석은 여전히 제게 사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자유롭고 싶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준석도 이해해줘요.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민은 제게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있으면 저도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요. 앱에서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옵니다. 관심 있는 남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탄한 몸, 화사한 얼굴, 살아있는 눈빛.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친구들은 가끔 우울하다고 하소연해요. 남편이랑 사는 게 지겹다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느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저는 제 선택에 만족하고 그들도 그들의 선택이 있을 테니까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인 외로움은 아닙니다. 내일 준석을 만날 거라는 기대감,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라는 설렘.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참고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는 62세에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만남이 두렵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입니다. 64세, 이제 시작이에요. 61세에 이혼하고 62세에 몸을 만들고 63세에 데이트 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만나 그의 특별한 경험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두 남자를 만나며 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64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억눌려 살았어요. 남편 눈치 보고 자녀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인생을 간섭하지 못해요.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준석과의 만남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제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동민과의 만남은 제가 아직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14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를 원했어요. 그게 얼마나 자신감을 줬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오히려 기대가 돼요. 다음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플라워샵 문을 열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은 누가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저녁에는 누구를 만날까? 하루하루가 설레요. 이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설레고 기대하고 즐기는 것. 64세에 다시 찾은 이 감정들이 너무 소중해요. 긴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인생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